자, 지금부터 우리 중개보수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하죠. 125입니다. 틀린 거 1번. 중개계약 체결 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아도 개공의 중개행위 거래계약 체결되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상위보수 청구권 얘기죠. 상위보수 청구권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중개계약할 때 합의가 없더라도 중개 완성이 되면 받을 수 있고 그 법률적 근거는 3법의 총칙 일부에 있으며 상인의 지위로 받는다. 여기 핵심이에요. 2번. 보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개공의 중개행위와 중개완성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상당. 이게 절대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당자예요. 여러분이 노력의 근거가 일부라도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에게 여러분이 의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개공이 된 이후에요. 이 집을 팔아주십시오. 그럼 누구한테 팔 의향으로 전달을 하겠죠. 절대 인과관계가 되면 이 사람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도 측은 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개공에 행사할 수 있는 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하며 반대 겁부적 성격을 가진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겁부를 통하여 되돌아온다요. 반대 겁부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개가 완성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다. 하여 정지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중개 완성 전이라도 각종의 어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맞고. 다섯 번째, 중개 완성이 된 후 거래 당사자로 인하여 거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여러분이 이 겁부된 내용이 누구로 인해서 무효등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 무효등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당사자라고 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라면.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청구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개공이라고 하면 내 잘못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땐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자, 2번 볼까요? 타당한 거. 중개업의 승립 요건은 보수를 요소로 하므로 개공에 수수료 받지 않고 한 중개는 이 법 위반이 된다. 이거랑 관계없어요. 보수 받고 안 받고는 개공의 본인의 희망이죠. 선택이죠. 2번. 개공의 계약 조건 절충 등 실질적 중개행위 하였으나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 계약서 작성할 경우 중개보수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 인과관계라고 했습니다. 3번. 중개 업무와 겸업에 대한 보수는 이 법상 수수료 요율에 따라 별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개 업무는 어디까지나 중개 보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겸업은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개공은 법정 기준 초과하여 수수료 받을 경우 처벌은 물론 그 거래 계약 무효. 그런 거 없습니다. 무효와는 별개의 문제죠. 자, 5번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볼까요? 중개보수 얘기인데, 자, 읽고 보충 좀 하죠.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 구분, 주택의 경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교환 0.9, 임시는 0.8 이렇게 되죠.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중개대상물로 분류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택과 주택 외로 구별을 하고요. 외는 다시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로 구별한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이것이죠. 뭐냐 하면 주택의 경우는 거래 행위를 매매와 임대차 등으로 쪼갭니다. 매매 교환은 0.9, 임시 등은 0.8. 그리고 오피스텔도 어떻게 쪼개십니까? 매매 교환이면 0.5, 임대차 등이면 0.4. 이런 식으로 매매인가 임대차 등인가, 매매인가 임대차 등인가 구별하지만 이거는 구별시력이 없다는 것도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옳은 거 볼까요? 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드는 실비는 맞나요? 오타짜인가요? 보장이 드는 실비는 개공의 인수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은 권리 취득자고요. 권리 분석 비용이 권리 이전자입니다. 자, 2번. 2번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시점, 매매만 가져갑니다. 확인해 보죠. 동일 대상물 하나, 동일 당사자 둘 이상의 거래가 된 경우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이지만 동일 시점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가 무효, 취소 등 되면 누가 무효, 취소 등을 일으키는지 확인하자겠죠. 이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네 번째,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요율 그대로 곱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결국 답 5번이네요. 5번은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기준. 그걸 얘기하죠. 자, 4번 볼까요? 틀린 거 1번. 개공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수수료는 어디까지는 중개 업무에 국한합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것이 중개 업무에 대해서만 보수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2번 개업공인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받을 수 있죠. 이게 상위 보수 청구권. 세 번째,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계약 시 일정 금액을 기재하며 이는 중개 완성 시 실제 지급받는 보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일반 중개든 정소중개든 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이 중개계약 양식에 보면 실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얼마 지급한다라고 미리 사전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중개 완성이 되면 만리 정리 이런 말이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금액을 적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참고 용도지 그게 결과치로 연결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고요. 네 번째,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 무효되면 이렇게 나오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가 무효 등의 사유라면 받을 수 있죠. 결국 5번이 틀렸네요. 주택이 중개보수 지급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부상 지된 내용으로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밑에 판단 한번 볼까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주택 등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해 판단될 것이 아니라 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오피스텔인지 주택인지 모호할 경우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실지 사용 용도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참고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5번 옳은 거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참 불편하죠.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기억. 주택의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거래금액 0.9 아니죠. 주택은 매매 교환이면 0.9, 임대등임 0.8.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언. 상가의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 관계없이 0.9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 아니죠. 시도조례는 한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일단 주택의 경우는 이 산출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죠. 시도조례, 한도액, 그리고 낮은 금액. 시도조례는 한도액을 이야기하고 주택 외는 여러분이 다시 나눠집니다. 주택 외는 어떻게 됩니까? 오피스텔의 경우도 역시 산출액 개념이고 오피스텔 외에도 산출액 개념이에요. 단지 이 산출액에 있어서 여러분이 0.5, 0.4 제한이 있지만 여기 0.9다는 제한밖에 없습니다. 디귿, 기억님 둘 다 틀렸어요. 디귿, 토지 임대차 경우 0.9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이게 요구죠. 4번, 교환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거래 금액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했는데 교환은 큰 금액을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엄, 분양권 전매 중개할 총 분양 금액이 아니고 기납부액이죠. 미엄, 동일한 중개 대상물 하나, 동일 당사자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 그럼 시점도 같죠? 이때 매매만 한다. 이건 올바른 것이고요. 시엇, 중개 대상물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럼 주택을 가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은 디귿, 미엄, 시엇 이렇게 되네요. 3개. 자, 6번 볼까요? 틀린 거. 교환 계약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거 대상이고요. 2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다면 월 단위 차임 100 곱하고 3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에서 5천만 원 미만이면 70하죠. 4번 좀 볼까요? 4번 좀 중요한 문제네요. 자, 보증금 2천 그리고 월세 20 곱하기 100 하면 4천이죠. 자, 4천 써먹을 데 없습니다. 그러면 2천 더하기 20에 곱하기 70하면 1400이죠. 3400이 이제 요유로 곱하기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천에 월세 30에 곱하기 100. 그럼 이것도 4천이죠. 그러면 써먹을 거 없죠. 그러면 1천 곱하기 더하기 30에 곱하기 70이니까 2100이죠. 따라서 3100. 결과 산출 기준 금액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다르게 나오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 하나, 당사자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때 매매만 가져간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문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9번부터는 다 계산 문제네요. 다 풀어드릴게요. 보증금 1억, 권리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차 기간. 자, 여기서 함정은 두 가지네요. 권리금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필요 없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중개하면서 개공이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자, 일방으로 받는 거예요.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한도액이 1000분의 8이기 때문에 그냥 8, 0.8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9번인가요? 9번. 1억 더하기 이것만 해도 뭐 5천 넘었네 벌써. 월세가 얼마죠? 200. 200에 100 하면 이게 2억이에요. 그럼 3억이 됩니다. 3억. 곱하기 이게 한도액이 얼마였죠? 그러니까 협의 금액이 1,000분의 8.
0.8, 240인가요? 240. 이건 일방에게 받는 거니까 240만 원이 답이네요. 그래서 240이 답이고요. 자, 10번 문제 보죠. 10번 문제는 개공이 다음과 같은 건축물 매매 계약 중개할 경우 당사자 쌍방입니다. 그러면 결과치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중개법 총액. 총액이라고 나오거나 쌍방이 나오거나 당사자 양방 이래 나오면 곱하기 2입니다. 자, 일단 총 면적이 300이에요. 300이고요. 자, 여기서 주택 면적이 얼마인지 봐요. 주택이 100, 주택 외가 200이죠. 그러면 주택이 100, 주택 외가 200이니까 주택 외로 가야 됩니다. 주택 외. 주택으로 계산하면 안 되네요. 자, 4억이죠. 4억. 4억이고 주택의 외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면 0.9죠. 0.9.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것입니다. 0.9인데 개시 요율하는 게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0.9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를 개시했다? 0.7만 받겠다. 이걸 인정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개시 요율이 없으면 0.9가 됩니다. 개시는 내가 0.9까지인데 내가 얼마를 먹겠다?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0.7. 그러면 4, 7, 28, 280인가요? 280이 곱하기 2하면 얼마죠? 560인가요? 산수를 제가 못해요. 56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시 요율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같으면 이 개시 요율을 그 순간 없애고 싶을 거예요. 없애면 얼마 더 받습니까? 4, 9, 36, 360만 원을 곱하기 2하면 720만 원. 720에 560 됐네요. 요거 할인하면서. 예, 스스로 개공이 포기한 거죠. 일종의 서비스 업체고 대포가 크신 분이네요. 자, 이제 11번 우리 분양권이죠. 자, 볼까요? 기납부액만 찾으면 돼요. 3억 아파트 분양받아 계약금 3천. 그리고 중도금 1천에 3천. 납부. 그런데 이 아파트 2천만 원 P, 2천 P. 그러면 6천 8천이네요. 8천이 거래금액, 매매금액입니다. 또 있나요? 분양권 전매했습니다. 이 분양권 매매 중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 이것도 결과치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갈로 보세요. 5천만 원에서 2억 미만에 0.5예요. 곱하기 0.5 하면 40만 원. 40만 곱하기 총액이니까 80이 답이네요. 자, 12번도 같은 문제네요. 자, 12번 좀 해볼까요?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 A의 중개로 매도인, 매수인 간의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 자, 매매는 2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임차인 X주택의 보증금 3천에 월 20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잠깐만요. 어떻게 되나요? 매도, 매수인 갑을 그리고 을병.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각각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 대상물에 동일 당사자가 동일 시점에 이루어져야만 매매만 가져가는데 지금 매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한자가 중간에는 빠졌네요. 매매는 갑을끼리 했죠. 갑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임대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차는 을병끼리 했어요. 대상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각각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때 주택이 얼마였죠? 참고로 2억. 그럼 곱하기 요율이 어떻게 되죠? 2억 이상 6억 미만이기 때문에 0.4, 80이네요. 각각 80만 원 가져가고요. 그리고 월 단위가 3천에 3천 더하기 월세가 20. 2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그러면 이거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요율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0.4 하면 20. 자, 이거 80에 한도액 없죠?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30이니까 산출액 20에 한도액 30이니까 20을 하면 돼요. 지금 결과적으로 갑은 80이고요. 을은 여기 80, 40과 20 합쳐서 100. 병은 20. 지금 묻는 게 뭐예요?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거 100.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요거. 예. 자, 이제 13번 문제 볼까요? 주택 임차인 갑은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에 의하여 임대인 을 주택을 보증금 3,500에 월세 10. 2년간 임차. 이 임차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3,500이 13번인가요? 보증금이 3,500이죠. 3,500에 월세 10. 이거 4,500이죠. 써먹을 데 없어요. 새로 해야 됩니다. 3,500에 더하기 10 곱하기 70. 그러면 700인가요? 4,200. 자, 4,200이고요. 그리고 주택 임차인 갑이니까 일방에게 하는 것이죠. 자, 0.5를 합니다. 0.5 하면 21만 원이죠. 그런데 한도액이 20이에요. 산출액 21만 원, 한도액 20이니까 20을 해야겠죠. 답 3번이고요. 자, 14번 문제는 10번 문제와 동일해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실비 들어갈게요.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보수 약정이 없을 경우 중개 완성되더라도 보수 청구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 부분에는 서로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서로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2번. 개공은 중개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1번은 받을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거 일단 받기 어려운 것이지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증 만들어라 이 말이고 1번 틀렸고 2번 다시 봐요. 2번에서 기억할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걸 한번 봐요. 우리가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개 보수 등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눠진다 했어요. 중개 완성 무관한 거, 중개 완성이 되면 받는 걸 중개 보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개 완성은 무관한 게 실비예요. 이렇게 받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으면 문제돼요. 중개 보수 등 더하기 실비. 그러면 실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보수 이외 실비 받는 건 금지행위 아닌 거 맞아요. 이게 답이고 3번. 중개 보수와 실비 청구권 행사는 중개 완성되어야 한다. 청구권은 완성과 관계없고요. 4번. 개공의 중개로 승립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개공의 중개보수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개공이 잘못으로 계약이 깨져야만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로부터 무효된지도 알 수도 없네요. 1번에 4번은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무효 등이 나오면 누구 잘못인지 밝혀야 돼요. 개공 잘못이라면 돈을 못 받고요. 개공 외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구 잘못인지 없지 않습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둘 다 틀린 말이네요. 5번. 대상물 주택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우린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죠. 답 2번이고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네요. 2번 옳은 것입니다. 중개계약 체결 시 개공과 의뢰인 간에 보수 지급 간의 약정을 하여야 보수 청구권 발생. 아닙니다. 중개계약 합의 않더라도 중개 완성이 되면 상위 보수 청구권이 있어요. 2번. 중개 보수 청구권은 중개를 완성해 양도할 수 있으며 아니에요. 중개계약 체결 이거 자체로도 우리가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개를 완성해야 중개 보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 귀책 사유로 거래계약 취소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못 받는다. 이게 올바른 법조문이고 이게 답이고 네 번째.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관계는 권리 이전자예요. 지금 매수 임차는 권리 취득자죠. 이거 4번 잘 나온다 했습니다. 꼭 기억할 게 권리 취득자에게 받는 것은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이고 권리 이전자한테 받는 것은 권리 이전 비용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 5번.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 소재지 서로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라고 했습니다. 답 3번이죠. 자, 협회 문제는 뒤에 우리가 묶어서 한 번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협회 9장 파트하고 9장은 따로 한번 수업을 하고요. 이제 몇 장 안 남았네요. 9장, 10장 한 강의, 나머지 한 강의 해서 2강 정도 내지 3강 하면 법령은 다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 중개 실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2~3강이면 법령 끝나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저하고 약속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7월 달 되면 시험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시험 발표 기다리셔야 돼요. 시험 발표 전까지는 이 귀를 달으셔야 돼요. 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 때 다시 이게 OT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일단 귀를 달으시고요. 지금 법 개정에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 되면 언제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법조문 다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법조문 한두 개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기출 나올까? 그건 의문입니다. 혼란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 쪽이에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실무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꼭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무는 기출문제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흡사하게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법령은 이제 앞으로 2~3강이면 거의 전량의 70%를 다 마치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